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언론 기사들 저희가 좀 펼쳐놓고 봤는데요. 와, 정말 뜨거운 이슈죠.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팀 수사.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름, 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요. 그 핵심 줄기들을 좀 찾아내고 또 각각의 의혹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신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동아일보, 서울신문, 위키트리, 조선일보, 여러 매체의 9월 29일, 30일자 기사들인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서요. 특검이 현재 어떤 지정들의 수사력을 딱 모으고 있는지, 또 그 배경은 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특히 요즘 자주 언급되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그리고 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탔다는 그 논란. 그리고 또 하나 자생안방 병원하고 얽힌 자금 문제. 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세 가지군요. 네. 근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거고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큰 줄기, 바로 그 매관매직 의혹부터 한번 풀어보죠.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나 국회의원 공천 같은 인사에 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이제 구속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김상민 전 검사 이야기입니다. 아, 김상민 전 검사. 네. 네, 김 전 검사가 2023년 1월에요. 이유한 화백의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점으로부터 노 8,298.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무려 1억 4천만 원에 사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1억 4천이요?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총선 공천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청탁을 했다는 혐의.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인데요. 이걸로 최근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 그림 사건이군요. 저도 기사 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김 전 검사가 공천은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이 자리에 임명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럼 특검은 이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이 결국 공천이든 아니면 다른 공직 자리든 이걸 얻기 위한 대가였다 이렇게 보고 수사하는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검은 바로 이 그림 전달하고 또 국정원 특보 임명, 이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걸 입증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에 피해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김영선 전 의원까지요? 이분은 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이 부분은요. 그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이 사람의 폭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명태균 씨요. 아, 그 폭로. 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2월, 그러니까 총선 직전이죠. 그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좀 도와줘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김영선 의원에게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와, 김 여사가 직접 그런 제안을 했다는 주장인 거군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가 작년 2월 18일에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이 나왔군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 전 의원은 바로 그날 저녁에 갑자기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 그날 저녁이요? 타이밍이 참. 네, 그래서 명태균 씨 측은 이게 김 여사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검도 이 주장에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당시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배경이 뭐였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허그림 사건에서 시작해서 정치 브로커 폭로, 그리고 전직 의원 소환까지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계속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인사청탁 의혹이 이게 다가 아니죠. 또 금거북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금거북이. 이번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의혹인데요. 이배용 전 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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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3월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입니다. 그때 김 여사한테 축하 카드하고 함께 5돈짜리 순금 거북이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금거북이요?
5돈짜리?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금거북이가 사실상 인사청탁의 대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금거북이라 이것도 참 상징적인 물건 같은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언론사 회장 부인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의혹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매경개신문 창업주의 따님이시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부인이시죠. 정진기현 언론문화재단 정 모 이사장, 이분의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 매경 쪽 인사가 관련이 된 거군요. 네. 특검은 정 이사장이 이배용 전 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금거북이 전날과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이라는 이 부정청탁 과정에서 뭐랄까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 이걸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 이사장은 지금 참고인 신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참고인인데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건 특검이 정 이사장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특검이 정 이사장을 이배용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잇는 어떤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매관매직 의혹들이라는 게 김 여사의 영향력이 당시 인사 시스템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퍼즐 조각들 뭐 그런 셈이죠. 자, 이렇게 인사청탁 의혹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특검 수사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이죠. 자생한방병원. 이 관련 의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 씨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이신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따님이고요. 동시에 김건희 여사하고는 아주 오랜 친구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 네. 신 씨는 최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이 피해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줄여서 특경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보통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클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액수가 크다. 네. 이 신씨 관련 의혹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금 문제. 그렇죠. 먼저 전용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것도 당시 꽤 시끄러웠던 사안인데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6월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순방을 갈 때였습니다.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던 신 씨가 기타 수행원이라는 좀 애매한 자격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탔어요. 기타 수행원. 네.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관용 여권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게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민간인 신고가 대통령 전용기를 그것도 관용 여권까지 받아서 탔다는 거군요. 이게 왜 동행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영어 통역 등 필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신 씨가 별다른 공식 직책 없이 전용기에 탔고 심지어 순방 전에 사전 답사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면서요. 이게 사실상 김 여사를 그냥 사적으로 돕기 위한 비선 실세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죠. 비선 논란. 네. 네. 여권법상으로 보면 관용 여권 발급 대상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발급이 가능했는지 또 누구의 지시로 동행하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특검이 당시 외교부 자료까지 다 확보해서 그 경위를 아주 살사치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용기에 동행한 것을 넘어서요. 이 자생한방병원과 신 씨를 둘러싼 의혹의 또 다른 한 축. 이게 바로 돈 문제라고 하셨죠.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표로 있었던 자생바이오라는 회사하고 그 관계사들을 통해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자생바이오가 신씨 가족회사 격인 JSD1이라는 곳으로부터 2020년부터 약 2년간 총 90억 원을 빌렸어요. 장기 대여 형식으로요. 90억 원이요? 네. 그런데 그 후 자생바이오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JSD1은 이 빌려준 90억 원을 회계장부상에서 회수 불가능한 돈으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회수 불가능 처리. 네. 쉽게 말해서 90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되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90억 원이라는 큰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셈이네요. 그럼 특검은 이 돈이 어디로 갔을지 이걸 의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사라진 돈, 이게 다른 관계에서 청산 자금까지 합치면 대략 한 1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돈이 신 씨 일가의 어떤 비자금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대선 자금 의혹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요? 뭔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결정적인 지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 90억 원 대여금 중에서요, 무려 60억 원이요. 60억 원이나요? 네, 60억 원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2021년 6월, 7월,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듬해 3월, 딱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오갔다는 점입니다. 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신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2021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도 확인됐고요. 후원금까지? 네. 그러니까 특검이 바로 이 시기적 일치에 주목하면서 이게 단순한 기업 간의 자금 거래 이상의 의미, 즉 대선 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깊이 파고들고 있는 이유겠죠. 정말 의혹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느낌입니다.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의혹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2022년 3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데요.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회에 인사검증팀이 자생한방병원 본사 바로 옆 건물에 사용했다 이런 정황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수위 사무실을요? 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생한방병원 본사 근처 건물 1층 공간에 인수위 인사검증팀이 썼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때 사무실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이건 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뇌물 제공 이런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생 측에서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당연히. 네, 자생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이렇게 인수위를 지원해준 대가로 혹시 다른 혜택을 받은 것 없는지 이것까지 폭넓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혜택이요? 예를 들면 자생한방병원에서 개발한 청파전이라는 한약이 있거든요. 이게 건강보험 급여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 같은 데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주고받기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거죠. 주고받기.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자생 관련 의혹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 씨의 남편 이원모 전 비서관의 존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 네. 그는 검찰 재직 시절부터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혔고요. 2022년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팀에서 활동했습니다. 뭐 윤 전 대통령의 소개로 신 씨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라는 아주 요직에 임명이 됐었죠. 그랬다가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는데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복귀하면서 자기 사람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논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뭐 전략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공직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부당한 개입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이 부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특검 수사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여러 갈래로 아주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큰 줄기들을 짚어봤는데 이 외에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소식들도 있었죠? 네, 몇 가지 배경 정보하고 최신 동향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 본인은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또 통일교 관련 청탁 및 뇌물수수 의혹, 이런 것들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구속 상태죠. 네. 그래서 지난 9월 24일에 첫 재판에도 출석했고요. 즉, 현재 특검 수사는 김 여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네. 또한 특검은 그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함께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권 의원 등은 추석 연휴 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한 총재는 구속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걸 좀 시사하죠. 권성동 의원 기소 임박.
한학자 총재 구속 연정 검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다른 논란도 보도가 됐었네요. 이건 특검 수사와는 좀 별개지만요. 아, 네. 그 요양원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 여사 일가가 경기도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한 요양원이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장기 요양급여,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죠. 이걸 14억여 원이나 부당하게 탄핵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4억이요? 근무시간 조작으로? 네. 그래서 최근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소식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특검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여러 논란 중 하나로 같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점은요. 바로 내일입니다. 9월 30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받는 재판, 그 첫 공판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네. 네, 이 재판은 또 중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현 정국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사건의 진행 상황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언론 보도들을 토대로 해서요. 김건희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의혹들을 정말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인사청탁, 금품수수, 권력남용 가능성, 그리고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좀 불투명한 자금 흐름까지 정말 다양한 혐의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상민 전 검사, 김영선 전 의료원,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인사청탁 의혹 관련자들부터 시작해서요. 이원모 전 비서관 부부하고 자생한방병원, 심지어 매일경제 관련 인사까지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거미줄처럼? 네, 특검 수사가 앞으로 이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이걸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인물관계도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나오는 의혹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당신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사들에 담긴 사건들이요. 당시 권력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좀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점이 참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이 거대한 사건의 얼개를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